건강한 치아는요, 오복 가운데 하나로 아무리 효심이 높은 자식들이라도 음식물을 씹어서 부모님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 튜브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돈과 복과 행운을 부르는 치아 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요, 술을 끊으면 일망이라리고, 담배를 끊으면 이망, 그 다음에 섹스를 끊으면 삼망, 마지막으로 밥을 끊으면 사망이라 합니다. 이렇듯 결국 우리는 밥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치아는요, 오복 가운데 하나로 치아가 좋아야 잘 먹고 잘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아는요, 음식물을 씹어서 우리 몸을 보양하는 최고의 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심이 높은 자식들이라도 음식물을 씹어서 부모님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치아는요, 어떠한 효도하는 자식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요, 그 사람의 치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치아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치아는 뼈의 나무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역에서는요, 살을 음이라 그리고 뼈를 양이라 합니다. 뼈인 치아를 통해서 음식물을 씹어서요, 영양분을 몸에 제공함으로써 몸의 양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살을 음이라 그리고 뼈를 양이라 합니다. 인간의 치아의 개수는요, 개인적인 편차가 다소 있지만 보통 28개에서 32개 사이입니다. 주역의 64개 중 21번째 괴인 활해서합의 괴를 보면요, 음식을 씹어서 우리 몸을 보양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빨이라고 했습니다. 치아, 즉 이빨은요,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몸으로 보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치아가 많고 튼튼해야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는요, 한 집안의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치아가 촘촘하지 않으면 마치 엉성한 울타리와 같아서요, 도둑이 들어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울타리는요, 물 셀 틈 없이 촘촘해야 하듯이 치아도 성류씨가 바뀐 듯 고르니가 좋은 치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앞니 사이가 벌어지면 그 틈새로 복이 새어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앞니가 벌어진 사람은요, 다정다감하지만 참을성이 없어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또한 관상서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치아 끝이요, 안으로 들어간 옥니를 가진 사람은요, 의지가 깊고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크기가 다르고 들쑥날쑥한 경우 그 사람은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집념이 강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앞니가 튀어나온 뻐드렁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단이 뛰어나며 언변이 좋은 반면에요, 애정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상학에서 건강한 치아는요, 기본적으로 둥글고 정돈되고 가지런하고 커야 된다 그랬습니다. 치아가 둥글고 가지런하지 않으면요,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이빨이 오시처럼 듬성듬성 생기거나 일명 귀신의 이빨처럼 이가 뾰족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격이 모질고 독해서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너무 길면요, 성격이 사납고 덧니가 어지럽게 많으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치아가 짧으면요,
생각이 작고 판단력이 떨어져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치아의 색깔은요, 하얀 백색이 아닌 옥색이 좋다고 합니다. 이가 마치 옥과 같은 색이 난다면요, 사회적으로 확고한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는요, 몸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드러난 뼈입니다. 호랑이, 사자 등 육식동물은요, 먹잇감을 사냥할 때 또는 서열 다툼을 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때 무기로 이빨과 발톱을 사용합니다. 육식동물은요, 어금니가 없고 송곳니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한 먹이를 송곳니를 통해서 뜯어 삼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나 말 등 초식동물은요, 송곳니가 없고 어금니만 있습니다. 초식동물은요, 식물을 잘게 씹어 위로 보내야만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육식동물은요,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치아도 뾰족하고 마치 육식동물의 송곳니와 같이 생기거나 상어 이빨과 같이 뾰족하다면 잔인하고 모진 성격의 소유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도 인정사정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송곳니가 큰 사람은요, 대부분 육식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초식동물은요, 온 천지에 널려있는 풀들이 많아서 구태여 경쟁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성격도 편안하고 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치아도요, 위는 좁고 아래로 넓은 소이빨을 가진 사람은요, 성격이 원만하고 폭력이 있으면서 정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어금니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면요, 의리가 있고 매사 신중한 성격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식습관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빨을 통해서 학문의 성공 여부를 보기도 합니다. 앞니 두 개를요, 관상학적 용어로 문치라 그럽니다. 앞니 두 개가 크면요, 소신이 강하고 학문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 앞니 두 개가 벌어지고 마치 쥐의 이빨처럼 작고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책상 앞에서 만 권의 책을 읽어도 학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신라 2대왕 남해항이 죽을 때 아들 유리와 사위 탈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 둘 중에 연치, 즉 이빨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라고 유언했습니다. 따라서 유리와 탈해 중 연치, 즉 이빨의 개수가 많은 유리가 왕위에 올라서 왕후를 이사금 또는 치질금이라고 하였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는요, 좋은 치아는 치아색이 옥색이고 치열이 가지런하면서요, 치아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치아의 개수도 적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치아의 관상은요, 평소 생활 습관과 치과 치료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굳이 관상학적 측면이 아니더라도요, 치아가 가지런하고 튼튼하면 음식을 고루 잘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게 돼서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치아 관리를 잘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줄은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